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계속 황당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차 안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을 두고 운전기사와 국회의원 사이에 검은 돈이다, 아니다 하는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들 집에서는 6억 원대의 뭉칫돈이 발견됐습니다.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학문연구원을 이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박상은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잊혀질만 하면 터져나오는 단골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치권의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정치인들이 무대 위에서 민생, 혁신 이런 단어들을 외치는 것 모두 공허하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검은 돈 의혹, 어떻게 뿌리 뽑아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검은 돈 의혹, 어떻게 뿌리 뽑아야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준비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차차,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이씨, 엔진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부릉부릉. 차세대 100% 합성 엔진오일 S-오일 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오일 7.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오늘도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오늘의 뉴스 살펴봅니다.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예.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있죠. 네. 근데 이 가족대책위원회가 오늘 국회를 향해서 또 호소문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벌써 몇 차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족대책위에 따르면요. 그 국회 특위가 여야 위원 1명씩 진도에 상주하겠다. 그리고 예비조사 단계부터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을 참여시키겠다. 마지막으로 가족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런 약속을 줄줄이 했지만 현재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위가 이 국정조사의 가족들을 폭넓게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겨우 4명만 인정했고 협의체 구성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대책위는요. 또 장마 전에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경의 기관 보고를 7월로 미뤄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창극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귀국 후에 네. 제거할지를 검토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네. 이 주말인 21일 귀국 이후에 한마디로 제가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오늘 청와대가 밝힌 내용입니다. 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요. 박 대통령의 첫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 총리 임명 동의안과 인사청문 요구서의 제거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어제는 전자 결제를 할 시간조차 없다는 참 듣기 민망한 변명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참고로 지난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에 대해서는요. 역시 해외 순방 중이던 박 대통령이 클릭 하나로 신속하게 전자결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새누리당 안에 당내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바뀐 거라고 봐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유력한 당권 주자죠. 서청원 의원.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김무성 의원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전체가 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친박 핵심 인사들까지 출구 전략에 돌입한 거죠. 서청원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당과 국민을 위해서 현 정부를 위해서라도 이럴 때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모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서 홍문종 의원도요. 국민적 정서가 이제는 아닌 듯한 분위기라고 말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친박 내부의 기류 변화를 강하게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창구 국무총리 후보자 외에도 여러 이제 장관들이 지금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청에서는 강하게 반대를 하네요. 이 한마디로 부상병 집합소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들에 대해서 의혹들이 끊이지 않자 오늘 총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총정리를 한 건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 논문을 사실상 가로채고 제자 연구비마저 가로챈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제자 논문을 베낀 교육문화수석의 행태는 형제와도 같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차떼기로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국정원장 후보자 또 맥주병으로 기자 머리를 내친 청와대 민정수석, 음주운전으로 경찰과 승강이를 벌인 문화부 장관 후보자 등을 일일이 거론했고요. 네. 이렇게 부상병만 모아서 인사하기도 참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오늘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대정부 질문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인데요.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권력을 대통령이 다 갖고 있는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회가 총리를 불신임하면 내각이 총사퇴하도록 헌법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요즘 인기 드라마죠. 정도전을 언급하면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도 왕이 잘못하면 신하들이 돗자를 깔고 통촉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장관들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그 신랄하게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 나섰는데요. 정홍원 총리를 상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 총리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서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그 중심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정 총리가 이 비서실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네.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까? 네, 어제 국무회의에 가결됐다고 오늘 정부가 밝혔습니다. 어제, 예. 네. 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그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 분야인 안전감독과 인허가 규제와 직결된 공직 유관 단체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지금은 2년으로 되어 있는 이 취업 제한 기간이요. 퇴직 후 3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2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하는 직무 관련성 기준이요. 기존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였는데 이번 그 개정안으로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으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또 세무사 자격을 가진 퇴직 관료의 전관 예우를 차단하는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죠. 정종섭 교수. 네. 정종섭 후보자의 발언이 눈길을 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종섭 안행부 그 장관 후보자가요. 과거 김대중 정부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신 시대의 인물을 내세우면서 개혁한다는 건 난센스다. 이런 글을 써서 화제라고 합니다. 자신의 저서인 선비의 붓, 명인의 칼이라는 저서에서 정부나 국회에 여전히 유신 시대와 560 시대 인물들을 전면에 나서게 만들어 놓고는 국민들에게 개혁에 동참하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난센스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박근혜 정부의 장관직 제안을 수락했다니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데 시구간에 고장차가 발생했습니다. 잠원나들목 목간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한남부터 잠원까지 차량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 가는 데는 동탄에서 수원까지 그리고 달래내부터 한남 쪽으로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도심 진입하는 데도 복정에서 탄천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그나마 언주로의 경우는 내곡나들목 부근 소통 상황은 좋은 편이고 이후로 구룡터널부터 매봉터널, 도산공원부터 성수대교 북단 쪽으로 이동하는데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옆에 영동대교의 경우는 양방향 수월한 편이고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이 밖에 올림픽대로는 한강대교부터 성수대교 사이로 양방향 비슷하게 밀리고 있고 강변북로도 서강대교부터 동호대교 사이로 역시 양방향 비슷한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재보궐선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730 선거의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 준비가 한창입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진의 부활이냐 신인 등용이냐를 두고 공천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어떤 인물로 승부수를 띄울지 관심입니다. 오늘은 730 선거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동영 상임고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730의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시겠다고 어제 의사를 밝히셨죠? 그런 건 아니고요. 당이 필요하다고 예. 판단한다면 예. 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고요. 아, 예. 당에서 필요하다면 예. 예, 당이 결정하는 것이죠. 아, 예. 그러면 이제 지역구가 어디라든가 이거 고려도 안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지역 문제는 예. 뭐 전적으로 당이 결정할 문제지요. 그리고 저는 이미 강남구에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면 뭐 지역은 어디라도 상관이 없다 하는 네. 입장이지요. 아, 근데 무슨 국회의원이 저 지역구도 안 정해놓고 출마하시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번에 730 보궐선거는 사실 수도권 승부거든요. 예, 예. 서울, 경기 7군데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당이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되겠죠. 당의 네. 가용한 자원, 네. 뭐 신진 개혁 인사든지 네. 중진 인사든지 그러나 좀 더 개혁적인 후보를 고르는 것이 네. 국민들 수요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도 공천 잡음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지 않을까 걱정들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토론과 논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걸 예. 잡음으로 보느냐, 예. 당내 건강한 토론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올드보이 불가론이라든가 뭐 선당 후사라든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동영 상임 고문님은 올드보이에 속하시죠? 참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730 보궐선거는 세월호의 연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냐면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6월 4일 선거, 지방선거 이후에 이 정부의 국정 기조는 달라진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다시 물어서 네. 이 730에서 저는 확실하게 네. 대한민국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야당의 몫이고 네. 그래야 세월호의 교훈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지요. 네. 저는 오늘 지금 공교롭게 안산에 와 있습니다. 아, 지금 안산 가셨어요? 예, 안산 온 길에 네. 합동 분향소에 들렀는데 네. 참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네. 벌써 세상은 그냥 태연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네요. 네. 눈물 나시죠? 예. 눈물 납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학생들 아이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이렇게 다 영민해 보이고 네. 예쁜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저 정치 현안에 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저 문창구 국무총리 후보자 이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시겠죠? 저는 지금
어떤 공직 후보자를 내정해서 국제적인 뉴스가 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후에. 예. 지금 일본의 언론들이 연일 보도를 하고 중국의 언론도 아마 해외가 주목하는 이런 사례는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하자면 총리는 국익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총리 자체가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러나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싶어도 밀어붙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귀국해서 청문회 요청을 할지를 이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말이죠. 네. 그 과거 이거 자떼기 사건 때 돈 가져다 준 거, 그것 때문에 1,000만 원의 그 벌금이 매겨졌었답니다. 그게 이제 뒤늦게 밝혀졌대요. 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정부가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책임 있는 고위공직은 국민들께 본보기가 돼야 따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전과 경력이라든지를 일체 기준과 잣대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 평범한 그 경구로 윗물이 흐리면 윗물이 이렇게 어지럽게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이 위에 있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국민들이 사회가 맑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국가 운영의 철학의 출발점을 도덕성에 둬야 된다. 그 기초를 도덕성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심각하지요. 예. 국정원장 후보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반대하실 겁니까? 당연히 야당에서는 아마 제고를 요청하고 있죠. 예. 네. 그다음에 김명수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그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글쎄요, 왜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부터 계속 지금 맨 처음에 김용 첫 총리 후보자 말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인사 때마다 실패를 하는데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시스템의 실패고 하나는 잣대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의 실패라는 것은 참여정부 때에는 인사수석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거나 묵살되고 있죠. 무시되고 있죠. 이 시스템의 결함 그리고 잣대라고 말씀드리는 건 고위공직, 다 국민들이 쳐다보는 최고위 공직인데 기본적으로 도덕성 검증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모범이 될 그런 분들 중에서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이죠.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주목이 가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 같은 이도 말이죠. 비서실장이 당에 과하게 간섭을 하고 지시하고 자기들끼리만 통화하고 그런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답니까? 그 내부 새누리당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하는 거 보셨나요? 그러나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인사 실패의 책임은 고좌를 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1차 책임은 대통령 인사권자의 책임이지만 그런 인사를 고좌한 충분히 거르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검증할 책임을 갖고 있는 인사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또 지금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해서 비선 권력, 일부에서는 말하자면 무슨 십상시인이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 문고리 3인방. 그런,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에게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무소부의 그런 권력과 권한을 휘두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것은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대통령이 우리 국민 맨 앞에 있는 사람이지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주권자인 국민의 국민 주권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위원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저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의원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사실은 그 안에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국무총리의 장관이 돼야 그래야 이 책임 정치가 되고 정당 정치가 된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는 유럽에서 보면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회의원들이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도 분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주장 좀 안 합니까 정치권에서는? 옳은 말씀입니다. 아, 저도 정부에서 일해봤는데요. 예. 저는 장관은 의원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뭐 장관 자리여서 의원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가령 고시를 했다든지 해서 쭉 올라간 공무원들은 예. 차관까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인 장관은 정치인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제가 정부에 있어 보니까 역시 공무원은 하여튼 젊어서부터 쭉 염두에 두는 첫 번째, 두 번째 중요 순서가 보직과 승진입니다. 예. 보직과 승진을 보고 평생을 살아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대조적으로 정치인 경우에는 매사를 표를 중시합니다. 표. 예. 표라는 건 유권자인데 유권자는 우리 국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게 어떻게 비칠 거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게 이게 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그런 내각제적인 요소도 가미돼 있지만 이렇게 번번이 인사 실패하는 걸 보면은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로 저는 의원들을 그 내각에 기용하는 것이 좀 깊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해 주셔서 강 변호사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헌법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헌법 개정하기 전에도 우리 헌법에서는 지금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니까 국무위원 겸직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좀 당의 방침으로 정한다든가 말이죠. 아니면 새누리당에 제안한다든가 좀 정당이 그런 활동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으로 이걸 당론화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실패한 선거입니다만 2007년 대선의 공약으로 제가 집권하면 내각을 의원들로 채우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죠. 그때 공약을 내세우셨던가요? 예,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지도가 안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예, 조금 올랐는데요. 새누리당이 저렇게 자꾸 실수를 좀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에서 많이 차이가 나오고 요새 좀 올랐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이 앞에 추세가 중요하죠. 추세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니까 아마 730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아마 정당 지지도가 역전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문창극 사태라고 불리우는 문창욱 총리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저는 많이 실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만을 심판하게 되면 사실 보궐선거에서 과반수를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국민들을 화나게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만일 730 보궐선거 결과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은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정부의 오만에 대해서 이들은 묵고 할 수 없다 하고 심판을 내리게 되면 아마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말이죠. 새누리당이 좀 실수를 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거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잘한 게 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책 정당이면 지금 부동산 경기도 이렇고 민생 경제가 이 모양이면 여러 가지 좀 정책 좀 내놓고 말이죠.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세월호의 진범이 셋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참사를 불렀고요. 두 번째는 비정규직의 남용입니다. 선장도 1년짜리 계약직이었지 않습니까? 세월호 선장. 세 번째,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약국 법인화 등을 포함해서 심지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까지 민간 회사에 돈 주고 민영화하는
이런 민영화의 철학, 민영화, 비정규직, 그다음에 규제 완화라는 이 잘못된 것들이 다 세월호의 주범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는 대한정당, 대한세력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자리매김할 때 네. 저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다음 정부를 맡겨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당대표를 또 오시든가 하셔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동영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네,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검은 돈 의혹. 어떻게 뿌리 뽑아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답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6454님께서는요. 정치인들 감시하는 감시반 어디 없나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하고 정치인들의 돈 거래도 막고 일석이조네요. 이렇게 적어주군요. 네, 0447님께서는 정치인들의 마인드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뿌리 뽑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예 어려울 것 같다고 쓰신 분도 계시는군요. 네, 정치인들의 뒷돈 근절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검은 돈 의혹 어떻게 뿌리 뽑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정치인들의 검은 돈 거래를 근절할 방법 따뜻한 충고까지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새누리당의 박상은 의원이 돈가방 미스터리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운전기사는 불법 선거자금이라고 신고를 하고요. 전 비서관은 비서관의 급여를 착취 유용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상은 의원 아들 집에서는 수억 원의 의문의 돈 뭉치가 발견이 됐네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운전기사나 비서관처럼 국회의원을 곁에서 보좌하는 측근들의 제보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정치권의 정치자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불법 정치자금 어떻게 흘러 들어갈까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한 분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인 이주희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희입니다. 네, 지금 캐나다에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십니까? 네, 예. 네. 전에 국회의원 보좌관 하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하셨는데요? 제가 2007년에 시작해서 2012년까지 근무했으니까 한 5년 넘짓 일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네요. 그러다가 왜 또 느닷없이 또 캐나다 가서 공부를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셨어요?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정치적인 꿈이 구체적으로 생겨서요. 예.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만두고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적인 꿈이 생기셨군요. 네. 앞으로 정말 정치를 정말 하신다면 더 잘하시기 위해서. 예. 네. 그런데요, 저희가 오늘 전화를 연결을 한 까닭은 국회의원 보장을 해보셨으니까 네. 그 실태관에서 좀 잘 아시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정치 자금을 모금하지 않습니까?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말이죠. 네. 그런 일에 보좌관들도 많이 관여를 합니까? 글쎄요, 일부 사례겠지만, 예.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정치 자금을 모집했을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 언론에도 다 나고, 네.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잘 알기 어렵고요. 예. 의원실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원실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 의원실에서 조금 알기 어렵습니다. 네. 저희도 언론의 보도나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보좌진들도 각각 그 의원실 사정에 따라서 관여하는 정도가 다 달라서요. 홍보전화나 동료전화 하는 수준을 그칠 수도 있고요. 예. 또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새누리당의 박상은 의원의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네. 돈 뭉치를 어떻게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정치자금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모를 수도 있을 게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수행비서라고 불려지는데요. 수행비서. 예. 예, 그게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일정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제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이제 자주 있는데요. 네. 수행비서 같은 경우에 이제 차 안에서 특히 늘상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또 그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 수 없지만 네. 정치자금 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박 의원의 경우에는 비서관의 급여를 까지 손을 댔다. 그래서 이제 월급의 절반 정도는 후원금으로 납부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그렇죠? 저희가 보좌진으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 국회 사무처에 정식으로 이제 등록이 됩니다. 예, 월급 꼬박꼬박 주는 것 같은데. 예, 매달 급여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등록된 직원이 제대로 급여 통장에 입금된 금액 급여를 본인이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명백하게 불법이죠.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없고 예. 일부 의원실에서 일어나는 일인 걸로 네. 예, 저는 들어서 네. 알고는 있습니다. 무슨 가족 친척들 이렇게 또 고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사례도 일부에서 있는 걸로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자, 근데 기업들로부터 말이죠. 불법 자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업들로부터요? 네. 글쎄요, 그냥 제가 추측하기에는 예. 사실 지금 현재 어떤 이제 정치 자금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실제 이제 선거법상 워낙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해서 네. 규제가 심한 편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합법적으로 선거 자금을 모집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곳이 예.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그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모집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업 쪽에 관심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 쪽에서 만약에 그런 불법 자금을 받았다면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돈이 있는 곳에서 네. 후원금이나 정치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후원회가 있죠? 네네. 네. 후원회를 통해서 모금하는 것. 네. 그렇지 않으면 출판 기념회 같은 행사. 네. 그런 거죠?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제가, 실제로 보좌진으로 일할 때도, 예. 주로 이렇게 사용했던 홍보 수단이, 예. 국회의원이나 이제 저희 보좌진들 명함 뒤에 후원 계좌에 관한 정보를 게재한다거나, 아니면 선거 공보물이나 홍보물 같은 그 공보물에 예. 그 후원 계좌 정보를 적어서 알리는 정도에 국한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조금 먹으면 어렵다. 예. 그런데 필요는 하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기업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몰래 받아내는 것. 그게 불법 정치자금이죠. 네네. 그런 짓들을 많이 합니까? 글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른 의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도 직접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예. 또 들으신 바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때때로 그냥 이렇게 풍문으로 듣는 이야기들은 있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근데 한대요? 이제 그런 경우는 평상시에 통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더라 이런 실체가 있을 경우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건 수사가 된다든가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 보면 어떤 경우든가요? 그러니까 무슨 청탁을 하고 좀 봐주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안면을 통해 특히 잘 아시겠지만 무슨 건설 관련 업체 관련해서 이제 그 공사 수주권이나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이권이 개입이 되는 곳이잖아요. 예, 이권. 예, 그런 곳에 이제 아무래도 그 불법 자금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권에 개입해서 알선을 해준다든가 또는 청탁을 한다든가라고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거네요. 예, 그렇겠죠. 불법 정치자금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보좌관을 하셨다고 하지만 다른 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고요. 의원이 맨날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다니는지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운전기사분은 자세히 알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보좌진에 비해서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같이 운전을 해서 이제 모시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예, 그럼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국회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오해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라도 얘기 좀 해보세요. 글쎄요. 의원님들이 저랑 상대를 안 해주셔서 제가 무슨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그 합법적인 정치 자금 모집해서 그 테두리 내에서 어렵지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일부 이제 뭐 개인의 성향이나 뭐 어떤 욕심에 따라서 뭐 엉뚱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그동안에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라든가. 예. 예. 의원들의 그 활동에 따라서. 예. 정치 자금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글쎄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도할 정도가 된다면 그거는 당연하죠.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본인 체험보다도 정말 여의도의 생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해서 연결을 했었고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뭔가 좀 수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불법 정치 자금 얘기가 심심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데 이런 것들 좀 개선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혹시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조금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께서도 너무나 당연한데 이제 정치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 자금이나 이제 후원금에 대해서 조금 인색하신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요.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그게 무슨 정치 자금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제가 지켜보고 느낀 바로는 어떤 특정된 절차에 의해서 이제 일이 진행되기보다는 어떤 친분이나 인맥에 따라서 일이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한테는 풀어야 할 이제 뭐 지역 민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과제가 있을 건데 이제 그런 일을 해결하라고 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밥을 먹기도 해야 되고 만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일종의 어떤 실탄일 수도 있는 거죠. 실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카나다에서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에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주희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이슬을 맛보리 맥콜.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검은 돈 의혹. 어떻게 뿌리 뽑아야 할까요? 하는 뉴스 정면 승부에서 드린 질문에 대해서 3795님께서는 들킬 일도 거의 없고 처벌 수준도 낮아서 정치인들이 겁없이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처벌 수준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법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2877님께서는요. 돈 때문에 논란이 생긴 정치인은 국민들이 대놓고 혼을 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부끄러운 줄도 알고 다른 정치인들도 못 그러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따끔하게 혼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